목표 등급별 전략적 관리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총 4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꼭풀, 그 다음에 저희가 3월달, 4월달에 진행되고 있는 특강, 그 다음에 입이 닳도록 항상 강조하고 있는 셔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급 깨기 해서 저희가 시험 대비하면 크게 보면 이 4가지 관리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부여를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 재원생들 어머님들 기준으로는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 영상으로 수학 세미나 보내드린 거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문제들 보고 이제 눈도 한 번씩 감아야 되고 풀 거 풀지 말아야 될 거 골라야 되고 이런 관련된 내용들 유튜브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수학 시험의 특징 면밀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키워드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 기본 문항은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일단 세하여고는 기본 문항이라고 나와 있는 게 사실 문제 개수로는 꽤 되는 편이에요. 10문항 정도 되는 편인데 이게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내가 발견을 못하고 못 푸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유형들은 보자마자 이건 내가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거라고 풀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요거만 맞춰도 거의 50점 가까이 돼요. 거의 50점 가까이.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학원에서 보고 있는 꼭풀 시험지인데 각각의 문제들보다 마다 요 밑에 보시면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 한 번에 안 풀리는 문제, 틀려도 괜찮은 문제를 시험 전에 딱 5분 다 봐라 해가지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게 먼저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안 풀어야 될 것들은 바로바로 건너갈 수 있는 연습들을 충분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다 푸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늘 강조드리는 맞춰야 되는 문제와 틀려도 괜찮은, 그러니까 중학교 때 기준으로 여학생들은 수학시험 보면 대부분 90점 이상은 당연히 맞았고 100점은 늘 거의 밥 먹듯이 받아오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돼요. 틀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틀려줄 건 틀려줘야지 세화여고에서 고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세화여고 학생들한테 늘 많이 강조하는 게 항상 자기가 뭐 틀려도 되는지 마음의 위안을 잡아야 돼요.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너무 내가 틀린 거에 대해서 마음 담아두고 있으면 다음 시험에 또 그게 영향을 미치고 계속 멘탈 관리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시험 때마다 저희가 정오표들 항상 학생 밴드에다 다 올려주는데 보고 나 이거 틀려도 괜찮은 거구나를 항상 파악하고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문항들을 더 맞춰야 되는지를 꾸준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의도를 부교재 변형 문항으로 항상 저희가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냥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고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건 정말 기본이고 이게 어떻게 바뀔지를 예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꾸준히 물어보고 본인 스스로 정리가 필요한 그렇게 학습하는 친구들이 부교재 성취도가 되게 좋고 실제로 점수로도 많이 연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3월만큼이나 신규 학생들이 많이 몰려와요. 세화여고 친구들도 많이 오는데 오면은 다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겨울일 때 블랙라벨도 풀고 요것도 풀고 요것도 풀고 다 풀었는데 성적 받아오면 50점 뭐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 정말 많고요.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가 아니라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걸 공부하기 때문에 그동안 겨울 때 열심히 암기 과목 수학을 공부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큰 도움이 안 됐던 상황인 거고 자기 수준에 맞는 그걸 꿀떡꿀떡 소화해낼 수 있는 교재 선정을 하고 그걸 무한 연습을 하는 게 세화여고 친구들한테 너무 중요한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한 문제에 집착했어요. 집착할 만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집착할 만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되게 그럴싸하게 생겼어요. 근데 되게 풀면 어려운 문제들. 그래서 그게 또 앞번호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또 못 맞추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부교재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교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던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냥 학교에서 주는 책인가 보다 하고 한 번 풀고 시험 본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냥. 저희는 이제 부교재 나오자마자 다 분석해서 못해도 한 5번, 6번씩은 반복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풀채호, 자, 이거 2번 했는데 못 풀었어요. 풀고 채점 오답만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거고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는 기본만 충실해서는 고등급 받기에는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건 늘 있는 거죠. 계산 실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각색의 이유들을 가지고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오는데 저희 재원생들은
이런 실수들이 나오지 않도록 더 꼼꼼하고. 학교 시험 같은 경우를 보면 4번이나 6번, 7번에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문제들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서 꼭프를 낼 때는 그 의도를 충분히 심어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뭐 특히 잘하는 여학생, 성실한 여학생일수록 앞번호에서 문제가 안 풀리면 머리가 하얘지고 거기서 이렇게 탁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계속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 학교의 특징은 앞번호에 함정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거에 대한 실전 훈련들이 충분히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꼭프를 보고 나면 이제 저희 학생 어머님들은 이런 성적표들을 받아 보실 텐데, 뭐 맞고 틀리고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정답률을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정답률을 제시해 드리는데, 이건 전체 학생들의 정답률이고, 그다음에 얘는 1, 2등급권에 있는 친구들의 정답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등급 결정 문항,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상위권 친구들은 거의 안 틀리는, 그러니까 이런 문항들을 자꾸 점검을 해보고 나의 자녀분이 오답이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보완 자료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은 마찬가지로 아직은 틀려도 되는지, 아니면은 이 등급권 문제들이 완성이 됐으면 다음 단계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렇게 정답률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저희 재원생들 기준으로 이제 각 반 네이버 밴드에 시험이 끝나면 이렇게 밴드에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1등급권, 2등급권, 3등급권, 4등급권이 전부 다 올라가고요. 그래서 보시면 1등급권 친구들 깨끗하죠. 다 맞은 겁니다. 그런데 한 등급만 아래 내려가도 눈에 정말 잘 보여요. 잘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마찬가지로 2등급권, 3등급권 학생들도 눈에 또렷합니다. 거의 틀리는 거 같이 다 같이 틀리고, 맞추면은 더 좋은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과 스스로 또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처음이다 보면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들이나 전화 원장님 포함해서 같이 지금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등급별, 등급 판별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답률을 같이 껴서 학생들한테 밴드에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냥 요 문제만 띡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들 맞출 수 있는 보완 자료까지 같이 네이버 밴드에 같이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3월, 4월 달에 이제 특강들이 진행하는데, 이제 작년에 가장 많이 이제 들었던 특강이 이 취향유형 특강. 특히 세아여고 부교재가 바뀌고 나면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친구들이 되게 아비규환 상태였었어요. 부교재가 원래 되게 쉬웠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바뀌다 보니까 세아여고 친구들이 많이 들었던 특강이었고, 선배들이 많이 틀렸던 취향유형 딱 20개만 골라서 그 문제들의 이론들부터 시작해서 기본 유형부터 2, 3등급권에 있는 문제들까지 한 유형을 후벼 파서 연습시키는 그런 특강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02X 특강이라고 해서 뭔가 2등급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친구들, 잘 하는데 1등급에 진입을 잘 못하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고난이도 문항 해결을 맥을 뚫어주는 특강. 그래서 4월 달쯤 되면은 여학생들이 이제 암기 과목에 또 다 같이 경쟁 구도가 펼쳐지기 때문에 겨울에 했던 고난이도 문제들이 하나씩 머릿속을 밖으로 벗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거 다시 주워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특강도 세아여고 친구들이, 대다수의 세아여고 지대반 친구들이 많이 들었던 특강입니다. 그래서 세아여고 부교재 문제들 위주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형 스타일들, 표현법들도 달리 해보고 숫자도 달리 해보고 문제들을 연동시켜서 여러 가지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됐던 특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셔플이고, 겨울학기 때 이런 센이나 뭐 여러 시중 문제집들 많이 연습을 할 텐데, 이때 다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고 다 분명했는데 섞어 놓으면 또 새로운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연습들이 필요하고, 저희는 그냥 셔플을 그냥 이렇게 다 섞어 놓는 게 아니라 레벨별로 어려운 버전, 중간 버전, 쉬운 버전 해서 각각의 셔플들이 여러 회차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고, 각 회차별로 어느 정도 성취도가 되면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해서 연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시험 대비 한 4월쯤 되면 이제 세아여고 부교재 셔플이 또 같이 겸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진행했던 등급계기 프로젝트인데, 정말 원리는 간단해요. 재밌게 공부하자고, 아이들이 좀 지쳐 있을 때 저희가 작년에 원장님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냥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그날 수학 수업 들었으면은 그날 끝나고 당일 해야 되는 과제물들, 꼭 해야 되는 것들 하고 가자. 영어 끝나면 영어 하자. 국어 끝나면 국어 하자.
그냥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점수를 주고 그 점수를 쌓아서 등수별로 선물도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저희가 4월 달쯤, 이제 3월 달에 입학하고 나면 다 열심히 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또 이제 3월 셋째 주 되면 아이들이 또 눈이 또 풀리기 시작을 하고 힘들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쯤 준비해서 동기부여를 또 자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예정이고, 작년에는 이제 온라인 상황이 좀 많았기 때문에 요게 제가 새벽 1시쯤 찍은 캡처 화면인데 90여 명의 학생들이 제가 가운데에 있어서 관리를 하면서 온라인 독서실을 이용을 했었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제가 점수들을 이제 기록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점수가 쌓이는 것들을 이제 보는 형태들이 되기 때문에 특히 중하위반 친구들 기준으로 등수가 되게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서로 경쟁하면서 재밌는 공부 프로그램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등급별로 상품, 사실 안 나올 줄 알고 원장님이 이렇게 썼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했거든요. 원장님 등골 빨리 빼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열심히 다들 해서 실제로 등골을 빼먹었습니다. 네. 많이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얼마 전에 재원생들 1차랑 2차 시험 봤는데 1차에서 2차 3등급이 오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애플워치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올해 아이들 공부시켜서 등골 빼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알려드렸던 그 이땡땡 학생, 그 친구 성장 사례. 그 친구가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요 4가지 프로그램들 정말 착실하게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따박따박 점수 올랐던.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신반포중에 졸업했던 여학생이었는데 반에서 한 3, 4등, 좀 못 보면 7, 8등 정도 이렇게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봤는데 뭐 그냥 저냥 잘 봤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좀 만족이 안 됐던, 살면서 못 받아봤던 점수의 형태를 받아보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됐던, 그래서 기본 유형들도 잘 맞추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흠집이 좀 있는 게 서술형 뒤에 이제 여기 앞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서술형을 거의 점수를 많이 못 받았어요. 쉬운 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 친구도 저희가 아까 안내드렸던 수학 유형 특강, 그러니까 풀 수는 있는데 그걸 빨리 제 시간 안에 푸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연습할 수 있게 수학유형 특강을 수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주 있다가 진행된 꼭풀 2차에서도 크게 점수가 좀 떨어졌죠. 여기 세월고는 점수를 보시면 안 되고 등급권을 보셔야 됩니다. 2차는 좀 어렵게 냈던 시험이었고 등급권은 똑같이 유지가 됐던 상황인데, 아까 봤던 성적표보다는 질은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틀릴 거 예쁘게 틀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틀린 건 예쁘게 잘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레벨별 셔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셔플 진행을 하면서 꼭풀 보완 자료들을 풀고 요 정답률도 요런 X들을 없앨 수 있게 계속적인 연습을 시켰고, 세월고가 금방금방 등수가 막 올라가지 않아요. 되게 못 버리고 미련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렇게 막 점수가 뛰고 이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마지막쯤 돼서 세월고 꼭풀 3차 할 때는 이제 2등급권 점수도 많이 뛰었고요. 그 다음에 맞춰줘야 될 것들을 따박따박 잘 맞추게 그렇게 연습이 됐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월달쯤 되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 자습 시간 포인트로는 거의 탑5에 들었던, 3주 동안 공부하면서 한 200여 시간을 거의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등급 계기랑 더불어서 저희 세월고 부교재 변형 셔플까지 겸해서 성적이 좀 올랐고, 중간고사 때 1등급 컷이 82점인데 78점 딱 나왔어요. 그래서 2등급이 나왔고, 1학기도 이제 합산해서 전체는 2등급이 나왔는데 이제 공부 폼이 오르고, 워낙 이제 중학교 때 자기 스스로도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좀 안일하게 공부를 했다라는 것들. 그래서 합산으로는 9등 정도 나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저희 원장님 다시. 세월고가 이번에 경쟁률이 좀 높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서문이 박 터진다라는, 서문이랑 반포가 박 터진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세월고를 썼던 상위권 학생들 중에도 몇 떨어진 친구들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학교를 들어가는 학생 입장에서는 뭔가 사고를 칠 수 있는, 그지?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좀 준비를 해서 한번 노려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과목별 시험의 특징을 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첫 시험이 중요한 겁니다.
첫 시험이.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뭐 과학 같은 경우는 4단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일 거고, 수학을 진도를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뭐 수원수도 점검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적분 뒷부분을 보고 있는 상황일 텐데, 지금은 약간 스케줄 조정을 해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파트를 어떻게 복습하고, 지금은 중간고사 부분을 잘 안 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복습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플랜들로 잠깐 수정해서 플랜을 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화여고는 화목이 메인 요일이고, 그 다음에 월금에도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탑반은 지금 화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치대 B1반과 의치대 B2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은 원래 저희가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했었지만 30분 당겼습니다. 아까 등급 계기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태도나 아니면 과제 성취도가 너무 좋아지고 성적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상황을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조금 더 빨리 끝나서 저희가 5시에 시작을 하고 9시에 끝낸 다음에 9시부터 10시까지 저희가 과제를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날 꼭 다시 풀어봐야 되는, 선생님이 강조했던 문항들 꼭 풀어야 된다 이렇게 지정하는 문항들을 저희가 그때 이제 해결을 하고 가는데, 세화여고는 5시까지 오기에는 좀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그 다음에 9시 반부터는 선생님이 딱 정해주는 그날 꼭 소화하고 가야 되는 문항들을 과제를 하고 가는 형태로 수업이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 레벨 9개 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목의 의치대 반, 그 다음에 월금과 화목의 풀의치대 반. 근데 여기는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블랙라벨이나 플래티넘의 80% 이상 성취도의 학생들이 이제 보통 대상이 되고요. 여기는 절대 등급, 그다음에 여기는 고쟁이 일품의 70% 정도, 그다음에 레벨 1반은 센, 그다음에 레벨 2반은 수상을 1회독 정도 한 상태에서 센 B단계의 정답률이 한 60% 정도 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근데 보통 마감이 윗반일수록 마감이 조금 빠른 편이긴 합니다.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고, 저희가 레벨 테스트 지금 2차까지, 재원생들은 1차, 2차까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2회차 기준으로 그 재원생들을 어느 정도 가배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가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3차가 21일 날 보는데, 21일 날 보는 그 시험 결과를 갖고 저희가 윗반으로 올리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일단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재원생들의 반배정 상태는 지금 어머니들께도 보통 누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충 선을 보면 2회 기준으로, 2회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2회 기준으로 80점 이상, 프리위치대급은 70점 이상, 그 다음에 스카이급은 60점 이상, 레벨 1반은 50점 이상, 그 다음에 레벨 2반은 50점 미만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 시험 범위는 수상 평면 좌표까지였고, 3차는 원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입반 시험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2회 기준으로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재원생들은 21일, 22일에 3차 수상 모의고사를 보고 반을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상황을 좀 체크를 할 거고요. 저희가 그게 진행되기 전에 이제 보완 자료들이나 아니면 그 오답된 상태들을 학생들을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4일, 25일에 세화여고 반편성 안내문이 발송이 될 텐데, 요 시험 보는 시점쯤 해서 어머니들한테 월금이 편하신지 화목이 편하신지 그 요일을 물어보는 형태의 설문지가 나갈 거예요. 거기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화여고 내신 반은 현재 재원생 위주로 먼저 반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재원생, 신규생 학생들이 이렇게 입반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신규생들은 14일, 20일에 이제 1차 입반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2차 입반 시기는 21일부터 27일인데, 보통 1차 입반 시기에 끝나고 나면 이때 이제 마감되는 반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마감되는 반들이 좀 있으니까 그 전에 1차 입반 테스트 기간에 시험을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규반에 대한 문의는 박시원 부원장한테 여기 전화번호 넣어놨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문자 남겨주시면, 전화 주시면은 바로 대응이 좀 힘들고요. 저희가 요새 좀 바빠요. 아침에 나와서 새벽까지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진짜. 방학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화로는 바로 대응은 좀 힘들고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학원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수상 테스트를 보다 보면은 재원생들은 저희가 바로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자료들이 나가고 선생님들이 오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도 저희가 수상만 나가는 반들이 있는데 중간고사 범위는 계속 다시 복습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화여고
입반 테스트를 봤는데 점수 결과가 뭐 60점대 정도 나와서 목표보다 조금 안 나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세화여고 고2 고3 팀장 김삼섭 팀장쌤이 화목에 시간을 좀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수학상 선배들이 봤던 모의 그 취약 유형들을 좀 정리를 하는 형태,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시험 형태를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세화여고 등급 측정 테스트를 보면서 그 취약 유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 유사 문항들을 연습하는 형태의 특강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타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상 부분이 점검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테스트를 봤더니 결과에 만족 못한다 라고 하면 이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예년에는 학교에 대한 정보들을 설명해서 막 쏟아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부질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코드를 싹 바꿨습니다. 재원생한테는 모든 걸 제공을 하고 설명회에서 그런 열량 소비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려고요. 그래서 박시현 부원장이 세화여고 수학시험의 특징이랑 수학선생님의 특징, 그리고 이제 수학선생님 배정이 끝나면 그 서기훈 선생님이나 그 선생님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세미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영상으로 한번 나갔습니다. 재원생들 대상으로 영상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원래는 작년 2월 14일 정도 해서 이제 동아리, 세화여고는 동아리가 끝났는데 세화여고가 이제 동아리를 선발을 작년에는 개학 전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참 그 선배들이 영상 찍어서 홍보하고 그랬었는데 아직은 소식이 없죠. 미리 준비는 해놨거든요. 이렇게 문과 1등으로 졸업한 친구랑 이과 2등으로 졸업한 친구가, 이 친구는 이제 인이배학 그 동아리 부장이었고, 이 친구는 SPC 생물 동아리 부장이었는데 학교 동아리 한 12개 정도 메인 동아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두는 영상을 준비를 해놨고, 학교에서 뭐 동아리에 대한 관련 내용이 나오면은 이제 재원생들한테는 문자로 영상 링크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말에는 세화여고 애들 참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자습실이나 저희 여기서 봐도 그렇고 뭐 다른 데서 공부를 하는 폼을 봐도 공부에 욕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인데, 문제는 세화여고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어느 정도 등급선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특히 중학교 때 상위권에 있었던 학생들이 자존심을 상하기 되게 좋은 상위권 그룹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뮬레이션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목표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과목별로 등급 세팅을 한번 해보고 이런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방학 전에, 겨울 방학 전에 한번 영상으로 나간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세화여고에 맞춰서 그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세화여고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마법의 멘트를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수행평가가 뭐 특히 과학 같은 경우가 4번의 수행평가가 있는데 물화생지 하나씩 이렇게 보고서를 내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를 하세요. 잘해오면 생기부에 써줄게. 실제로도 많이 써주세요. 많이 써주시는데, 근데 이제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선배들, 의치대에 간 선배들이나 아니면 서울대에 합격한 선배들이 이제 세특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활동에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동아리 활동에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그 생기부 내용을 뜯어보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은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영상으로 또는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이렇게 현장 강의로 재원생 대상으로 세미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과학 설명이 있거든요. 저희 과학 그 원장 이동준 원장 설명이 있는데 그거 전에 저희가 입반 신청서가 있는데, 입반 신청서는 3월 내신 대비 정규반 그 테스트 날짜, 그 다음에 통합과학은 S반이랑 일반반이 있는데 세화여고반은 딱 2반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입반 시험 날짜,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 수상 점검하는 특강, 수상 등급 측정 특강 신청이랑,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세화여고 수학 세미나에 대해서 수학 그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세미나 영상을 보내드렸었는데 그 영상에 대해서 링크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화여고 통합과학이 꽤 어려운 편인데 등급 컷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준 과학원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